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벌써 130번째가 됐네요. 하다 보니까.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에 유행했는데요. 그 당시 상황들을 날짜별로 조목조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919년도 11월 14일에 대한 기사입니다. 악성 감기가 다시 복발, 다시 나타났다. 그 전에 1918년도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러고서 1년 뒤에 다시 재발했다. 얼마나 무섭고 힘들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어떤 기사 내용입니다. 일단은 그 경과를 보면요. 1918년도에 들어왔다가 이제 겨울에 사라지고요. 다시 19년도 와서 1월 달에 잠깐 나타나려고 합니다. 2월까지 이렇게 나타나다가 그냥 사그라들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좀 나타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사그라듭니다. 그랬다가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까지 기사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는. 이건 다 일본 기사입니다. 이황자 이야기는. 그리고 안동현은 만주 중국 거고요. 그러고선 7월 달에 함경도가 잠깐 나타납니다만 또 그대로 기사가 안 나와요. 이제 그랬다가 이제 10월 들어와서 상해에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나타난다. 뭐 이런 이제 기사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상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악성 감기가 다시 나타나는 것 같다. 라는 기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요. 여기는 악성 감기. 이제 스페인 독감이 얼마나 지독하면 악성 감기라고 했겠습니까? 악성, 지독한 놈의 감기가 복발, 다시 나타나더라. 다시 발생됐다. 금년의 감기는, 그런데 금년의 감기는 지독하지는 않아. 사망률이 적어요. 1918년도에는 엄청난 전파력과 사망률이 높았는데요. 이 당시에 그 이듬해 1919년대 유행을 합니다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독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악성 감기가 복발했다. 금년의 감기는 지독하지는 않다. 그렇게 사망률이 무지 높은 건 아니다.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요새 악성의 감기가 각처에 유행한다. 어디? 각처는 어딜까요? 일본, 중국 곳곳에서 유행한다. 또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요. 이에 대하여 어느 박사는 말대로 나오는데 말 하자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하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말대는 말이 안 되거든요. 하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말하되 해마다 유행하는 절기가 되다. 절기는 이제는 24절기,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따라 1년을 크게 나눠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겨울이 되면은 그러니까 추워지면은 더 심해졌거든요. 감기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스페인 독감도 이 당시에 추워졌을 때 더 극성을 부렸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1919년에도 감기가 유행하기를 시작하였다. 추워지니까 감기가 이제 점점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절의 변화가 있으면요. 거기에 따라서 사람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이었다가 따뜻할 때 하고요. 여름이었다가 추워질 때 하고 어느 때 더 병에 더 잘 걸리느냐. 사람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는요. 추워졌다 따뜻해질 때보다는요. 따뜻했다가 추워질 때 몸이 더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때 더 감기 몸살을 걸린 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간이 지구에 사는 이상은 계절의 변화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어떤 한기를 느껴졌을 때에는 오히려 더 감기를 걸리기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올 감기, 그러니까 금년의 감기는, 이번의 감기는 대개 그리 악성은 아니다. 다행이다라는 얘기죠. 작년에 비하면은. 1918년에 비하면 그렇게 심한 건 아니다. 처음에는 열이 성하고, 열이 확 올랐다가 열이 성하고 매우 고생을 하나 7 내지 8일이 지나면 차차 열이 식고 회복되더라. 그러니까 다행이죠.
이 당시에는 그 스페인 독감에 다시 또 걸렸지만 한 7, 8일 지나면은 되게 회복이 되더라. 평균적으로.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경미한 급성 비가다바, 가다바는 이제 카타르를 말하는 거고요. 급성으로 나타나는 비, 코에 콧물이 쫙 나오는 그 카타르병과 이 가다바나 인후 이제 목에서 이제 뭔가 가래가 나오고 그 분비물이 나오는 인후 가다바가 한 변 변해서, 자, 콧물 나오고 가래 나오는 걸로서 끝나면 다행인데 그것이 폐렴으로 악화되면은 사람이 사망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게 한번 변해서, 여기서 원문은 편념으로 나옵니다. 편념. 근데 편념은 잘못된 표기 같아요. 그래서 폐렴으로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뒤져봐도 편념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 폐렴을 잘못 쓴 걸로 보입니다. 폐렴까지 이르도록 기후, 어떻게 계절, 온도나 기후나 기타의 관계로 악성으로 변할 염려가 있은즉 매우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콧물 가래가 나오는데 이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폐렴으로 되면 골치 아프니까 조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이런 데가 강조됩니다. 왜냐하면 사망하는 원인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었죠, 이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콧물을 적자 흘리거나 또 이렇게 뭐 가래가 좀 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폐렴으로 진전될까봐 이제 걱정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뭐 기침도 마찬가지로, 기침한다는 얘기는 이제 인후부가 상당히 이제 손상을 입었다는 얘기니까요. 요새 기후는 원래 그 의사를 울리는 절개,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요 당시 이제 11월이니까 요 당시는 이제 상당히 그 계절이 좋았나 봐요. 이 당시에 적당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기후가 확 나빠지면은 병에 많이 걸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가 돈을 버는데 그게 아니라 기후가 적당했대요. 그러니까 의사를 울린대. 의사가 한가로워졌대요.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새 기후는 원래 의사를 울리는 절기니,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심심하다, 병원에 환자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니, 다시 말하면 기후가 좋아서 신체가 건강한 시기이네. 그러니까 기후가 적당히 온도나 이게 맞으니까 병이 안 걸리고 매우 좋더라, 요 당시에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좋은 기후를 이용해서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 오히려 어린아이들은 잘 뛰어다녀 놀게 하고, 가만히 방 안에 있지 말고 뛰어다니는 게 최고다, 애들은. 잘 먹고 잘 뛰는 게 최고입니다, 애들은. 그러면 그게 건강해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또 7 내지 8세 된 아이들한테는 냉수 마찰 같은 거를 시키고, 이게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은요, 그 예상외로요, 그 금방 적응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를 시킨 아이들이 이렇게 튼튼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잘못하면 몸살 걸려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만, 어쨌든 이제 요 당시에는 이런 컨셉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아이들한테는 옷을 얇게 입히는 습관을 양성해서, 그 아이들이 이제 약하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옷을 자꾸 입혀요. 더 두꺼운 옷을. 그러면요, 두꺼운 옷을 입다 보면요, 좀 움직이면 땀이 나요. 그 땀이 나면 옷 싹 추워요. 그래서 또 감기를 걸려요. 그래서 예상외로요, 아이들이 감기를 자주 걸리는 데는요, 옷을 항상 두껍게 입혀요. 그래서 저희들도요, 그런 아이들이 있는 집안에는 옷을 얇게 입혀라. 그리고 혹시 아이가 땀을 흘리면 옷을 빨리빨리 갈아입혀 줘라,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옷을 얇게 입고 하는 게 좋지, 두껍게 입었다가 오히려 땀을 흘리고 감기 걸리고, 또 그럼 면역력이 떨어져서 계속 감기 달고 삽니다, 아차 잘못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통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덥게 기르는 것도 좋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래서 옛날부터 아이들은 시원하게 기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편이다.
그래서 뭐 아주 극단적인 얘기다. 눈이 왔을 때 냉수욕을 해라는데 이건 사실 극단적인 얘기죠. 사실은. 뭐 쉬운 건 아닙니다. 그 겨울이 되더라도 온갖 박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감기 걸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견딜 수 있도록 저항력을 길러서 체력을 단련할 필요가 있더라. 체력을 단련하는 게 최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감기 예방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 결국은 감기를 예방하는 게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신체를 튼튼하게 하는 거다. 면역력을 길르자. 이런 어떤 컨셉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참 극단적인 경우죠. 이제 좌판하고 있는데 이제 박해받은 사진이 있어서 넣었는데요. 사실 이제 일부를 거나 이제 이렇게 할수록 잡초는 밟을수록 더 강해지거든요. 이러면 더 강해져요, 사실. 그래서 일부러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적당한 정도의 신체를 단련시키는 건 좋습니다. 이건 이제 극단적인 사진이고요. 어쨌든 그런 의미로 사진을 넣습니다만, 어쨌든 그 적당한 정도의 신체를 단련시키는 건 매우 좋다. 자, 고찰을 보겠습니다. 11월 14일 고찰인데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 냉수육을 해라. 얇은 솔 입어라. 덥게 입지 말고. 그렇다고 갑자기 얼음물에 풍덩 담그다. 그러면 이제 몸살 걸리죠. 조심해야죠. 이런 거는. 그런 의미다. 그리고 다행인 것이 1918년에 비해서 19년도 스페인 독감은 그렇게 악성은 아니더라. 다행이더라. 근데 이제 요 당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열은 똑같은데 다행인 게 그렇게 지독하지 않아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회복이 되더라. 이 당시 평균적으로. 그리고 하지만 항상 폐렴으로 진전될까 이건 조심해야 되더라. 왜냐면 아차하면 사망하니까. 이거는 이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폐렴은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 중 하나다.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1월 14일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